안녕하세요, 월투비 월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중고로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 일명 똑딱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DSLR도 아니고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그것도 4년이나 지난 제품을 중고로 구입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정체는 바로 GR2입니다. 2015년 7월경에 출시된 제품으로 지금은 단종됐고 중고 제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고가는 30만원에서 50만원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40만원대 중반에 구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서브로 간단하게 들고 다닐 만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시작은 당연히 새 제품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그에 해당할 만한 제품으로는 리코의 GR3, 그리고 후지필름의 X100F, 캐논의 G7X M2 정도, 이 세 가지 제품을 주로 고민을 했었고요. 리코나 후지필름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특화되어 있던 성격이 강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둘 다 병행이 가능하지만 앞선 이제 리코나 후지필름에 비해서는 사진의 강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동영상과 사진이 병행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고민이 후반부에는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도 이렇게 그냥 지하에 박혀서 촬영을 하는데 얼마나 밖에서 유튜브를 위한 촬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고려했던 세 가지 제품을 모두 버리고 구형 모델인 GR2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커버링이나 추가 배터리나 아니면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GR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충전기가 별도예요. 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이게 별도입니다. 이걸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면 이 카메라에 USB 선을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충전기를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옵션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가죽 케이스도 같이 있는 제품을 사긴 했어요. 예. 그래요. 물론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만으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카메라로 찍고 그 카메라에서 찍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서 아웃풋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화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냥 정말 찍어만 놓고 그냥 나중에 몇 번 슬쩍 들여다보는 그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엔 디지털 카메라 라인을 고민을 하다가도 필름 카메라 쪽도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필름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비나 제가 제깍제깍 필름 사서 촬영하고 현상하고 인화해서 스캔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두 통 찍어놓고 어디 구석에 박혀서 잠상퇴행 같은 거 일어나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리코 GR2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 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렇다고 매일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고는 다니고 있어요. 이 GR2를 구매했던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40만원 중반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GR2의 상위 모델인 GR3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이 120만원 정도 해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배, 어떻게 되는 거야?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요. 가격적인 측면은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말하지 않을래요. 기능적인 측면을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화소수는 신형이 2424만 화소라고 하고요. ISO는 10만 2400, 이거 감도가 10만이야? 아무튼 구형 같은 경우에는 1620만 화소에 ISO는 25600이고요. 사실 화소수는 1000만 화소만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 영역이 명백히 서브용 카메라니까요. 내가 이걸로 대형 전광판에 걸리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인화해서 걸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잔잔바리로 찍어서 내가 이거를 출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소수에 크게 집착하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신경을 조금 쓰는 부분은 ISO 부분이에요. 실용감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도를 올려서 촬영을 했을 때 이 노이즈, ISO 감도를 높임으로써 생기는 이 노이즈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용감도 부분이
한 3200까지만 넘어가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통과를 했고요. 같은 상황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했을 때랑 GR2로 촬영을 했을 때랑 촬영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름이 너무 이뻐서 리코로 촬영을 하다가 같은 상황을 아이폰으로 찍어서 같이 보면 비교하기 좋은 괜찮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촬영을 같이 했고요. 리코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본으로 내장된 필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였어요. 필터만 16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저는 거의 포지티브 필름 필터만 사용을 하지만 크로스 프로세스, 블리치 바이패스 필터와 같은 다른 필터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필터고요. 펑션 키를 사용을 해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세팅값과 필터, 화질 등의 셋업을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화각 같은 부분도 24mm, 35mm, 47mm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펑션 1번에는 35mm의 포지티브 필름 필터를 고정을 해놓고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필터 없이 그냥 24mm, 펑션 3에는 24mm의 이제 HDR 필터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티가 나나요? 네, 이게. 네. 그리고 요즘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이미지 전송받는 기능들은 거의 다 있잖아요. 리코도 이 GR2 모델도 해당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보이시죠? 불 들어오는 거? 이걸로 어플이랑 연동을 해서 이미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장을 전송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느리긴 해도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만 다양한 양질의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작아서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 GR2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이어서 GR2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